함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함수에 이제 그 함수가 일을 하게끔 인자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C++는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종류 중에 기본이 되는 게 값 전달 방식입니다. 값 전달 방식, call by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call by value는 여기 그림처럼 어떻게 진행되냐면 원래 갖고 있던 데이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하게 돼서 복사가 돼서 G에서 그 매개 변수 갖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이 F 함수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야 부작용이 없이 이렇게 동작을 해야 디버깅하고 막 이러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 하나를 분석할 때 이 함수만 분석하면 되는 게 좋은 건데 이 함수의 데이터를 내가 호출한 다른 함수에서도 수정하면은 이 함수의 정확성을 살펴보려면 이 함수만 갖고 안 되고 내가 사용하는 다른 함수의 정확성까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값 전달을 이용해서 인자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 값 전달은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인자를 전달할 때 복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복사하는 비용. 그래서 원시 타입을 전달하면 복사하는 비용이 얼마 안 되겠죠. 물론 인자가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인자가 막 10개다. 그러면 그거 잘못 만든 함수예요. 인자는 많으면 안 돼요. 인자도. 그래서 인자는 적당한 수가 돼야 돼. 보통은 2-3개까지가 적당한 건데 그거보다 많아지면은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자도 적어야 되는 거고 이 인자들을 전달할 때 값 전달하게 되면 복사 비용이 발생하고 뭐 원시 타입은 괜찮은데 매우 큰 복합 타입 같이 덩치가 큰 애들을 값 전달하게 되면은 복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없애고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소 전달, 참조 전달입니다. 물론 주소 전달, 참조 전달을 인자 전달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봤던 수업 함수처럼 부작용을 실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뭐 2가지 중 하나겠죠. 그 주소나 참조를 전달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소 전달 방식은 여기에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얘의 주소가 전달이 되는 거고 이 주소를 갖고 있으면 이제 내 데이터가 아닌 것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전달할 때에는 얘가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이 함수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쓴 거라 그러면은 매개 변수에 뭘 수식어로 붙여줘야 돼요? const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const를 붙여줘서 이 함수는 내가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주소 전달하는 거지 너가 수정해야 되는 애는 아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소 전달뿐만 아니라 참조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조 전달은 얘가 자체가 그냥 갔다 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점은 주소 전달은 포인터로 전달하기 때문에 늘 뭐가 전달될 수 있냐면은 null ptr이라는 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null ptr이 전달되는 건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리키는 애가 없는데 내가 이 안에서 그걸 가지고 역참조로 해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로 우리가 전달했을 때는 늘 사용하기 전에 이 포인터가 null ptr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게 되고
함수 호출은 인자를 전달함으로써 그때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에서는 절대 널피티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강건성 측면에서도 이제 주소 전달보다는 참조 전달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주소 전달도 되고 참조 전달도 되면은 이제 참조 전달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소로 전달하는 경우는 언제 있냐? 배열을 전달할 땐 주소로 전달합니다. 물론 배열도 참조로 전달할 수 있는데 배열을 참조로 전달하려면은 이 함수는 특정한 용량의 배열만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함수를 만들면서 배열을 처리할 때는 똑같은 타입의 배열이면 크기와 상관없이 이 함수에서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참조 변수를 쓸 수가 없고 이제 주소 전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로 보면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값 전달은 이 형태가 되겠고 값으로 보여서 n에 있는 값이 b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b로 0이 값이 복사가 되고 얘가 수정을 해도 n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포인터는 전달할 때 주소를 n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n의 주소를 전달하겠고 주소를 받는 거고 사용할 때에는 이제 역참조나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연산자를 써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값 전달하고 주소 전달은 요 코드만 보면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얘는 주소 전달이 아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전달하는 거고 이제 주소 전달하게 되면은 바꿀 수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얘가 그냥 주소로만 받을 거면 컨스트를 붙여야 되겠죠. 참조 전달은 전달할 때 값 전달하고 차이가 없어요. 값 전달하고 사용할 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와 요 코드는 요 매개 변수만 다르지 나머지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그럽니다. 왜 장점이 되냐면 번거롭지 않잖아요. 코딩할 때 번거롭지 않게 그냥 쓸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하고 왜 단점이라고 하냐면은 요 매개 변수를 안 보고 그냥 얘만 보고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얘가 참조인데 값 전달 온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본은 값 전달인데 왜 주소와 참조로 전달해야 되냐? 무겁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함수에서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고 그 수정된 결과가 함수가 종료가 돼도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값 전달할 수 없고 주소나 참조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함수는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유일한 목적이 효율성만 위한 것이면 이제 컨스트를 붙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은 구조체인데 구조체 안에 뭐가 있어요? 용량이 1000인 배열이 있죠. 이런 애를 C++나 C에서는 뭘로 전달할 수 있어요? 값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값 전달을 이걸 하면 어떻게 돼? 1001개의 정수 크기가 복사가 이루어져요. 매번 할 때마다. 무지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워져도 우리는 값 전달을 하지 않고 주소나 참조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냐?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 인자를 원래는 입력 목적으로 원래 쓰는 거죠. 함수의 입력 목적으로 인자를 전달하는 건데 입력 목적이 아니라 출력 목적으로 인자를 주소나 참조로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면은 끝나고 나서 그 변수를 보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 끝난 값을.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주소와 참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될 경우에는 구조체로 그 반환돼야 될 것들을 정의한 다음에 그냥 반환 값으로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C++17이 넘어가면은 이걸 내부적으로 나는 인자로 전달 안 하는데 인자로 참조나 주소 전달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것이 실제 반환하는 과정에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RBO라는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야 될 때 굳이 그 인자를 부작용이 있게끔 출력 용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맥스와 민 값을 동시에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맥스와 민을 저장해 줄 변수를 주소나 참조로 전달한 다음에 그 변수에다가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에다가 값을 저장한 다음에 반환하도록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이제 RBO 최적화 때문에 이제 더 C++에 맞는 방법이 되겠고, 실제 함수를 작성하는 팁들을 우리가 보면 이 함수는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민맥스를 계산하니까 한 가지 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만들어준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효율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스 찾는 거 하나, 민 찾는 거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효율 높이기 위해서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만들어서 두 번 호출해서 맥스도 찾고 민도 찾아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추천이 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함수가 한 가지 일만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좋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는 기존에 C에 없던 참조 전달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걸 왜 도입했나?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제 C++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도록 확장된 언어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거고,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C에서는 구조체와 똑같은 거죠. 차이점은 이제 예전 C에서는 구조체는 그 구조체 데이터들만 정의한 건데,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오면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같이 정의해 놓고 있죠. 그래서 클래스도 기본적으로는 복합 타입이고 하나의 값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물론 클래스로 하나의 값만 가지도록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스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원시 타입처럼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 객체들을 주고받을 때 비용이 발생할 거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C에서처럼 썼으면은 주소 전달 방식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C++ 만든 사람이 그게 싫었던 거죠. 그 사람도 이제 포인터 쓰는 게 싫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이 이제 이 C++에 있는 참조 전달,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참조 변수를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참조 변수를 포인터로 바꿔서 실제 그 기계 코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거를 얘는 내부적으로 포인터로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참조 변수가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는 참조 변수 쓰지만 컴파일러는 얘를 그냥 몽땅 포인터로 바꿔가지고 우리 대신 해주는, 왜 신택틱 슈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컴파일러는 이렇게 옛날 어떤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조 전달 방식은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데, 얘를 쓰다 보니까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 C++는 효율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언어인데 참조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쓰는데 아직 마음에 안 드는, 여전히 효율성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었고 그 요소를 이제 해결하고자, 좀 더 극복하고자 이제 C++11부터는 L-value 참조와 R-value 참조라는 거로 또 나눠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이 참조 전달 방식이 변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R-value 참조가 도입되기 전에는 R-value가 없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R-value를 전달하면은 참조 변수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일반 참조 변수는. 그런데 일반 참조 변수가 아니라 컨스트한 L-value 참조는 그 R-value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으면 스트링을 받죠. 참조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 있다고 치고 to s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고 뭔가 이렇게 하면 얘는 C 문자열이고 또 R value예요. 누가 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R value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애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애를 만들어야 되냐면 컨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컨스트로 만들면은 얘는 이제 R value도 std string R value 등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받은 건 컨스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받은 문자열의 내부 내용은 수정을 못해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값 전달로 받으면 이제 얘와 얘는 별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 버린 거니까 S를 여기서 수정해도 뭐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는 이제 싫은 거죠. 무거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애도 받고 이런 애도 받아서 이런 애도 함수 안에서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조로 받아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걸 만든 거죠.
이 두 개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두 개짜리를 만들면 얘는 이제 얘를 R밸류를 받을 수 있고 이 R밸류를 수정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R밸류를 인자로 받은 다음에 참조로 받아가지고 그 R밸류를 참조로 받아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좀 나중 가서 설명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R밸류가 도입되면서 예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R밸류를 받아서 그 R밸류를 함수에서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그게 이제 R밸류가 도입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밸류를 이제 컨스트 L밸류 참조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R밸류 참조로 받고 그 R밸류를 이제 그 함수 안에서 원하면 수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이 R밸류 참조 전달이 이 챕터 끝에 가면은 범용함수라는 걸 설명드리는데, 범용함수에서 요 두 개짜리가 쓰이면은 전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요.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그거는 진짜 15장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개념들이 복잡한 거고, 이게 복잡한 이유는 C++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요소를 보면 그거를 뭔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문법 기능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밸류 참조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으로 넘어오면서 참조라는 거를 도입했는데 얘만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R밸류 참조라는 걸 도입했고, 그럼 R밸류 참조가 도입되면서 기존 L밸류하고 L밸류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요거라는 거예요. R밸류를 받아가지고 참조로 받아서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렇게 네 개를 다중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한 거하고 컨스트 아닌 거는 다중 정의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거. 그리고 이제 그 R밸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쓸 일이 없어요. 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 왜냐하면 얘는 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요 세 개를 필요하면 쓰겠죠. 요 세 개. 얘를 쓸 리는 없어요. R밸류는 예전에도 R밸류라는 개념이 없어서도 이 컨스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필요 없고, 우리가 R밸류 참조를 도입하면서 좀 활용하면 좋은 애가 바로 요 꼴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R밸류.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면은 요 햄 포인트죠. 그러면 요 포인트는 변수기 때문에 L밸류예요. 그럼 L밸류가 되면은 이제 R밸류로는 전달이 안 가는 거고 L밸류인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요. 그러면 컨스트가 아니니까 얘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포인터인데 컨스트예요. 그러면은 요게 컨스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전달해야 돼도 여기로는 안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컨스트면 컨스트 참조 인자가 있으면, 매개 변수가 컨스트인 애가 있으면 컨스트로 가는 거죠. 상수 데이터는 상수 데이터를 받는 함수로 전달되는 거예요. 상수 데이터를 수정 가능한 거로는 보내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L밸류, 요거는 이제 R밸류가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어느 변수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하고 얘는 임시 데이터가 돼요. 그냥 만들었다 바로 없어지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애가 이제 R밸류가 되는데, 이 R밸류는 얘도 되고 얘도 갈 수가 있어요. 요 둘 다 되는데, 둘 다 되지만 우리가 다중 정의할 때는
어떤 룰을 쓴다 그랬어요? 가장 우선적인 룰이 exact match예요. 그러면 얘는 일루도 되고 일루도 되지만 얘가 뭐예요? R value니까 R value 참조를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R value 참조는 const도 받을 수 있고 얘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요 두 개가 다중정의 되어 있으면은 R value 참조를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로 가요. 요로 가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다중정의 할 수 없어요. 이렇게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일로 갈지 그 우선순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값 전달과 참조 전달, 값 전달과 R value 전달을 같이 다중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중정의 해도 되는데 여기다 갑자기 void 해가지고 point P 값 전달 써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다중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값 전달과 하면 무조건 모호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조 변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임시 변수에 대한 참조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n은 정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있냐면 여기 또 문법이 틀렸구나. 오타가 있습니다. 가로가 있어요.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n을 강제 타입 변환하고 있어요. 강제 타입 변환. 그러면 그 강제 타입 변환된 어떤 임시값이 만들어져요. 그 임시값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변수라 그래요. 임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있겠죠. 그럼 이런 값들은 다 임시 데이터예요. A 더하기 B 또 C 하면 또 새로운 값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 저장하지 않는 한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얘는 다 임시 데이터예요. 임시 데이터. 그리고 그런 임시 데이터들은 L 밸류가 아니라 R 밸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데이터의 주소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A 더하기 B하고 이렇게는 안 되죠. 얘는 변수의 어떤 공간을 확보된 애가 아니에요. 그냥 3 더하기 5하고 이렇게 주소 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소 취할 수 있는 건 변수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되겠고 중간에 만들어진 계산 값들 있잖아요. 그런 값들도 메모리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값들은 R 밸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우에도 이 n이 타입 변환되면서 어떤 임시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루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루는 전달이 됩니다. const는 R 밸류를 받을 수 있어요. R 밸류 참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 전달, 주소 전달, 참조 전달을 소개했고 참조 전달은 이제 모던 C++ 가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L 밸류 참조와 R 밸류 참조로 나눠지게 되겠고 왜 그런 게 도입됐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에 어떤 수식어들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수식어들. 근데 이 수식어는 이 const expr처럼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수식어를 또 어디다 수식어를 붙이냐면은 요 사이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 매개 변수 목록 끝나는 데와 몸체 사이에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를 붙이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다 붙여요. 얘가 여기에다 붙여진 게 아니라 뭐 여기다 붙여진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static int foo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static은 요 int에 붙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함수가 static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있는데 일반 함수들은 요 세 개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nst expr도 수식어처럼 const와 달리 수식어처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nline은 뭐냐면은 함수를 inline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출문이 있는 곳에다가 이 함수의 코드를 옮겨와요. 그러면 함수 호출하는 과정이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런 우리가 인라인으로 수식해버리면은 인라인 하도록 하는데 실제 인라인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이게 인라인에서 효과가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데 컴파일러가 지능이 별로 높지 않아요. 지능이 높지 않아서 컴파일러가 스스로 최적화해 주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올바르게 최적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힌트나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 인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여러분 판단에 인라인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럼 인라인으로 써주는 거고, 인라인 함수가 되면은 어떤 룰에 위배되지 않아요? ODR, 그렇죠. ODR에 위배가 되지 않게 또 별도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함수들이나 뭐 정의들은 전체 프로그램에 정의가 몇 개 나타나야 돼? 하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 개가 나타나면 안 되지. 함수가 여러 개 있어. 똑같은 이름에 동일한 함수가. 그러면 어디로 호출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라인은 우리가 컴파일러는 어떤 단위로 작업해요? 파일 단위로 작업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인라인으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코드가 갖고 있어야 돼요. 컴파일러. 그래야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통 이 함수를 별도 파일에다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정의할까? 인라인 함수들은. ODR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여러 파일에서 다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헤더 파일에다 넣겠죠. 근데 일반 함수를 헤더 파일에 정의한 순간 ODR이 위배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no except는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수식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예외 처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no except로 우리가 수식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외 발생하는 애에다가 no except를 붙였어. 그럼 문법 오류 날까? 문법 오류가 안 나요. 날 수도 있는데 너무 명확한 거는. 근데 보통은 컴파일러는 이 함수가 예외를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대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외 발생하지 않는 애요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요. 그럼 컴파일러는 더 코드를 예외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도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라인과 no except는 컴파일러의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고 컴파일러가 코드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tic은 함수들이 수식 안 되어 있으면 모든 함수들은 extern이에요. extern이라는 건 이 함수는 이 파일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헤더 파일만 해서 다 해주면 나중에 링킹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데 함수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함수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이 파일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 extern.
그러니까 함수를 요 파일에서만 쓰도록 제한하고 싶으면 static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nst expr를 여기다 붙일 수 있는데 const expr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호출해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 10이라고 하는 걸 컴파일 실행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요? 컴파일 시간에 해요. 컴파일 시간에 팩토리얼 10을 실행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st expr은 함수를 const expr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인자를 전달하는데 10이 아니라 A라고 썼어요. 변수. 그럼 이거는 컴파일 시간에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A라고 쓰지 않고 100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제 상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실행 시간에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팩토리얼 100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도 효율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면 이런 것까지 만들겠어요. 실행 시간에 안 하고 컴파일 시간에 해가지고 그 함수의 결과를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 값으로 함수 호출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const expr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onst static no state inline은 일반 함수들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인데 나중에 이제 클래스에 가면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 메소드들은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들은 얘네들로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 객체 지향과 객체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는 수식어들이고 이런 일반 함수 밖에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정의한 함수에는 이런 수식어들은 안 붙어요. 일반 함수에 붙는 수식어들은 inline, noexec, static, const expr. 그리고 static을 제외한 const expr, noexec, inline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컴파일러 최적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컴파일 시간 실행한다는 것도 코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코드 최적화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